하지만 최소 여러분이 속한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괴물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푸시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한 문제가 막히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수능 직전에 한 모의고사당 8분이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린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괴물 아니면 변태.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곧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노베이스 시절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4년제 대학 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끌어올려 경희대라는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노베이스 시절 저에게 기적 같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단순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런 강의를 완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의고사 성적은 30점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법 근본적으로 마인드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나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성적이 정체되어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특히 어디서부터 뭘 고쳐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답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베이스 시절에 이 영상을 봤다면 제 성적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했을 겁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괴물이라고 해서 서울대, 의대, 하버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 괴물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괴물은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일반 사람에겐 없는 능력이 괴물에겐 있다는 뜻인데 수능판에서는 그것이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평범한 범인들은 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성적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급격하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표본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수능 만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여러분이 속한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괴물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베이스들은 수학 킬러 문제를 풀거나 고난이도 국어 지문을 풀 때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물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수학 킬러 문제, 고난이도 국어 지문을 대할 때 괴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다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수학 킬러라는 문제는 뭡니까? 수학 킬러 문제의 정답률은 10% 이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0%만이 그 문제를 맞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서울 대학 이상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렇다는 뜻은 여러분들은 수학 킬러를 맞춰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뉴런을 완강하고도 30점대를 받았던 이유는 저는 처음에 킬러 문제를 모두 회피했습니다. 이거는 최상위권들이나 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 2등급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킬러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1, 2등급이 된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념 공부를 하실 때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답지를 보면서 기본적인 요령을 몸에 익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킬러 문제에 부딪히면서 1등급, 2등급들의 피지컬을 키워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베이스들은 첫 킬러 문제를 풀면 소위 말하는 혐오감, 문제를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토리묵을 좋아하시나요? 전 도토리묵이 식감도 별로고 맛도 이상해서 입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도토리묵 비하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식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도토리묵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도토리묵 맛을 모르고 죽는 건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날에는 도토리묵을 한 입만 먹었습니다. 이건 맛있다, 풍미가 있네. 사실 별로였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다음날 도토리묵을 한 입 더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양을 좀 더 늘리고 오래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괜찮네 라는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5번째, 6번째가 됐을 때는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토리묵을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토리묵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인체 실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적인 경험은 혐오를 없앤다. 심지어 좋아하게까지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이 원리를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이제 한번 이 원리를 공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수능 공부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내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80분 혹은 100분의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적은 절대로 오를 수 없습니다. 제가 실무 푸는 것을 좋아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4문제만 풀어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문제는 정말로 쉽게 풀리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 정도로 지속합니다. 이 연습은 김성은 선생님은 152호 미니 모의고사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모의고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푸시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한 문제가 막히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풀기 싫은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행위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쉬운 2점 3점을 푸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풀어봅니다. 14, 15, 20, 21, 22, 29, 30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여전히 결과보다는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7문제가 고정이 되어지진 않지만 오답률을 보시고 가장 어려운 문제 7문제를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모두 풀어내는 행위에 집중을 해보시면 돼요. 이 과정을 몇 주 동안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72점을 안정적으로만 맞출 수 있어도 최소 3등급은 깔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 세트를 다 풀어볼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절대로 시간을 재지 말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실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고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실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 실력이 저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실무를 푸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예 없어질 겁니다. 이 행위만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노베이스에서 상위 1%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수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 실무로 푸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실무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서는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노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목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다면 이제는 공부량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괴물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효과를 본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분량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한 세트를 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목표를 끝내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 공부를 다 끝내지 못했다면 하루를 비워서라도 그동안 밀린 과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분량입니다. 이걸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시간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탑워치를 옆에 끼고 살아야 합니다. 순공 시간을 체크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부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합니다. 전 첫 3급 모의고사가 50분이 걸렸습니다. 문제 푸는 스킬도 모르고 선지까지 꼼꼼히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느렸습니다. 하지만 수능 직전에 한 모의고사당 8분이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만 노베이스 과정을 그대로 거쳐간 저에게 꿀팁을 받아가시면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누르시고 채널의 다른 영상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무조건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은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는 펜을 들고 시작해서 펜을 놓고 끝내는 겁니다. 수학 공식을 적거나 국어 밑줄을 긋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펜을 들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과목에 대한, 나아가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아셨다면 여러분들은 괴물이 될 준비가 끝나신 겁니다. 영상 시작에도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질투가 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한 번 수능을 치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이 방법을 깨달았거든요. 제 채널은 노베이스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전 노베이스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같은 노베이스에게 포기를 강요합니다. 넌 안 될 거야. 좋은 대학은 머리가 좋고 선택받은 몇몇만이 갈 수가 있어. 이런 편견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례가 되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노베이스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노베이스의 기적 테우스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